세상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부모님을 썩 좋아하겠냐마는 저는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어서 안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예전에 회사 젊은 남직원들이랑 얘기했는데 여자들은 그저 자기가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를 욕하고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입장인 거 아니냐고 비웃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긴 하겠죠. 그런데 저도 아들을 둔 입장이라 그런지 괜히 이 말에 화가 나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관련된 얘기를 풀었더니 남직원들이 다 입이 합주기가 되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에 대해 참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초반부터 저를 보통 힘들게 하신 게 아니었고 툭 하면 약을 올려대고 저를 함부로 다루셨기 때문에 분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저도 잘해보겠다고 되게 애썼고 말 같지도 않은 부탁에도 끌려다니며 어떻게든 맞춰드리려고 애썼어요. 우리 남편은 그때 뭐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지 제가 자기네 엄마 말을 듣고 사는 걸 당연히 여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 날은 길 가다가 저도 모르게 혼자 왁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벽에 대고 말이에요. 남편은 저보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며 왜 그러냐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초반부터 자기 엄마랑 붙어먹고 한 팀이 되어 저를 괴롭혔던 게 분명해요. 이날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김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분이 안 풀려서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잡아놓고 통보하셨고 그걸 제가 못 맞춰드리면 그렇게 아버님에게 제욕을 하셨어요. 이것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견딜 수가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맨날 따라다니고 전화도 하고 시댁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새댁이었던지 그렇게 하면 정말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겨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며 아버지며 안 계시는 상태로 외삼촌 댁에서 자라다가 결혼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워낙 마음이 많이 외로웠고 나도 얼른 가정을 꾸려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의 행복한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주니까 저도 왠지 좋아 보여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정도로 이렇게 중대한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남편 집안이 화목해 보이고 남편 역시 그런 가정을 꾸려갈 거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가 생겨서 끌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게 거짓도 아니었고 결혼해 보니까 실제로 정말 다들 사이가 좋고 챙기는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제가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했나 싶은데 어머니는 한겨울에 추워서 장보기 힘들 때에는 늘 저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주문하시고는 그걸 들여놓고 냉장고까지 채워놓고 가라고 시키셨거든요. 제가 무슨 마트 배달 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결혼 초반이라 아무래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던 시절이었기에 몇 번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이후로 자꾸 시켜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임신해서 그때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장 봐서 문 앞에 갖다 놓기만 하라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는 자기 말만 반복해서 계속 앵무새처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큰애를 가졌을 무렵 저는 임신해서 몸이 꽤 힘든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이때 기어코 환갑 여행을 해외로 가야겠다고 고집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며느리도 들였고 손주도 처음으로 생겼고 거기에 본인 환갑까지 겹쳤으니 이게 무슨 경사냐며 말이에요. 뭐 어머니야 임신도 해보셨고 자식도 낳아보셨으니 별 생각 없으셨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자식을 가져보고 몸도 편치 않아서 조심스러웠던 때였어요. 그런데 꼭 비행기를 태워서 전 가족이 패키지로 돌아다니며 여행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서러웠던지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하니까 다들 약간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자기 일을 나눠서 시킬 수 있는 도움이라도 들어온 양 당시 임신해서 힘든 저를 하와이까지 끌고 가서 얼마나 이것저것 시켜대셨는지 몰라요. 진짜 땀이 뻘뻘 났고 영어도 짧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줘라, 뭘 해줘라,
환갑인데 애들이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서 흥이 안 난다고 짜증만 내시더라고요. 참다 못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든데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요. 배가 아까 전부터 자꾸 당겨와요. 결국 이런 소리를 하는 제가 아닌데 이때 머릿속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되뇌이다 말을 한 건지 어지럽기도 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확실히 보통 컨디션 같지 않은 게 느껴지긴 했는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쇼핑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툭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들어가는 길에 이거 갖고 들어가라. 나 팔 아파서 못 들고 다니니까. 내가 이런 거 계속 갖고 돌아다니게 하는 게 어딨어? 저는 그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을 확 돌아봤는데 남편이 얼른 와서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또 단단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들은 바로 내보내. 괜히 아프네 뭐네 하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어? 모처럼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환갑이랍시고 여행 왔는데 나는 며느리가 좀 아프다고 눈치나 보고 있으니 원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 서럽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원수마냥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무척 속상했어요. 남편 보고는 괜찮은 척 혼자 숙소에 있을 테니 어머님 아버님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내보냈는데요. 그때 혼자 끙끙거리며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내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애가 좀 크고 나서는 저도 속에 담아둔 말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어머니는 그러든 말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입을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제 인생도 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매번 어머니 댁에 가는 횟수를 줄여버렸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만 가면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해서 야단을 칠 거라는데 정말 콧방귀도 안 끼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한동안 별로 접촉하고 싶지도 않고 만날 거면 너 나가서 실컷 만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애를 낳고 나니까 저희 엄마나 아빠 생각이 엄청나게 났고 두 분에게 있어 내가 무척이나 소중한 딸이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애기도 무척 힘들게 낳았고 애가 자다가 혹시 떨어지거나 뒤척일까 싶어 그렇게 마음을 애타게 쓰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런 부모님에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애틋한 딸일 텐데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과연 좋게 보실까 싶었죠. 사실 시댁에 들러서 어머니랑 지내다 보면 제 자존감은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마치 저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을 보좌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처럼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어딘가 모시고 가야 했고 본인이 아프시면 그때 내가 둘째를 임신한 만삭이었건 말건 간에 사지 멀쩡하고 건전한 본인 아들을 놔두고 제가 가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말해봤자 남편과 어머니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빽빽 우겨대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가뜩이나 이렇게 짜증이 밀려오고 힘들던 차에 저는 점점 발길을 끊었고 저쪽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왕래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한참 어렸던 20대의 저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30대가 되고 40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고 제가 알아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받을 친정도 없고 오롯이 혼자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10년 차쯤 되면 그 아무리 참고 살던 며느리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시어머니한테 할 말은 하게 되는지 알았어요.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못 견디겠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둘째가 태어난 뒤에도 어머니에게 한번 보여드렸더니 자기 아들 닮아서 몸도 길쭉길쭉 해야 하는데 지 엄마 닮아서 짤뚱하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옆에 시고모님이 그럼 하나를 더 낳으라고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기분이 나빴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자기 아들이 평생 자식들 밥벌이만 시키다가 죽을 일 있냐며 셋째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고모님께 성질을 내시더군요.
그럼 며느리인 제가 몸을 다 상해가면서 둘째까지 낳고 키우고 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생계를 보태고 있는 건 어떠신지 이 또한 묻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의미한 싸움에 저만 상처받고 저만 신경 쓸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정말 야멸차게 마음먹고 이후로 애들을 어머니에게 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러 가봤자 돌아오는 건 끝도 없는 잔소리에 애들 좀 신경 써서 키우고 네 남편 잘 받들어 모시고 살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만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왜 사서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역시 제 눈밖에 나기 시작하니까 다 무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때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상황을 알고 정말 경악했어요. 당장 집 대출도 버겁고 애는 둘이나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박봉에 회사에서 평판도 안 좋다고 스트레스도 받는 인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했던 걸까요? 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지. 직장 동료가 권하는 대로 바보같이 따라하다가 그만 피 같은 8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당시 큰애는 유치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옷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본인은 사람들 많은 직장에 나가니 옷도 잘 입어야 한다면서 계절마다 옷을 사대고 직장인들 취미 활동한다며 다닐 곳은 다 따라다니더니 그런 와중에도 저 모양으로 잃고 와서는 저한테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머리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물론 저에게는 친정도 없지만 안 그래도 남편은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생활을 해왔고 저 혼자 애들 다 챙기며 밥벌이까지 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생활비야 제때 주긴 했지만 그래봤자 제가 버는 것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끼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침대에서 이런 결심을 한 건지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솔직히 겁이 나기도 해서 눈물이 막 났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혼을 결국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이유인즉슨 남편이 정말 죽을 상으로 저에게 매달려서 빌고 또 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신혼 초에는 그렇게 자기가 갑인양 굴어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집에 틀어앉아서 편히 남편 돈 쓰고 산다며 저를 무시했었어요. 결국 못 견디게 된 제가 임신 중에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되었고 둘째 임신까지 계속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낳고서 좀 안정된 뒤에 그간 모았던 돈에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말이에요. 당시 제가 맘카페며 SNS 같은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했었고 애들 없고 지역에서 열리는 알뜰 시장 같은 것도 꽤나 갔었기 때문에 이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카페가 그럭저럭 홍보가 되었어요. 이 지역 엄마들이며 어린이집 엄마들도 와서 수다 떨고 가고 저도 이벤트를 소소하게 열기도 하고 나름 저에게도 스트레스 배출구이자 같은 엄마들에게 해방이 되어줄 만한 공간을 만들려고 힘썼죠. 정말 죽을 듯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육아가 저에게 남긴 건 주름과 잔병실에 화병과 흰머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그 시기를 알아서 그런지 그쯤 시기를 지나는 애기 엄마들을 보면 고충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자선 사업할 형편은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밥벌이가 되어야 했지만 초반에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업고 한 손에 애를 안고서 다른 엄마들 말도 들어주고 소소하게 벼룩시장도 열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제 카페를 편하게 생각해줘서 그런지 조금씩 알려졌고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가시는 분들도 꽤 생겼답니다. 어쩌면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벌 때보다 좀 더 수입이 생긴 달도 있었고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나름대로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돈도 벌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틀을 밥도 안 먹고 눈이 빨개져 가지고는 제발 이혼이란 얘기는 말아달라고 사정하니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남편은 정말 쥐죽은 듯 지냈고 저도 용서는 했으나 정말 이제 없던 정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드문드문 연락을 하고 계시다가 또 자기 아들이 일을 쳤다는 걸 알고는 계셨는지 그 시기에는 또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놓고선 좀 조용해질 듯 하니까 다시 연락해서는 당장 1년 뒤에 있을 칠순에 대해서 벌써 뭐라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가 터진 직후였고 사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좀 반짝했다가 사라질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아마 어머니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찬바람이 불게 말을 하건 말건 간에 본인 칠순 생신을 어찌 보낼지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애들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도 못 보낸 채 집에 있으면서 카페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는데 뭔 자기 여행 갈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짜증이 너무 났죠. 결국 못 참고 저도 버럭 화를 내면서 애들 돌보느라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끊어버렸어요.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받고 전화기를 소파에 내팽개쳐버렸죠. 이때는 카페 운영이 진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다 보니 저도 며칠 밤을 못 자고 애들은 하루 세끼 밥 달라고 난리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속절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전화를 끊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지나보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서 괜히 남편 편에 과일이랑 떡, 고기 같은 것들을 사서 들려보냈었죠. 딱히 죄송하다거나 그런 말은 그냥 하지 않고 이런 행동만으로도 대강 눈치채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역시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먹겠다면서 전화를 또 하셨고 그 김에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런 걸 좀 흘려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시어머니랑 으르렁거리며 살 수는 없겠다 싶어 대충 네네 하면서 들었어요. 이후로 명절 때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근처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위험해서 모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점점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칠순이는 올해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요. 솔직히 제가 봐도 어머니가 꽤나 가족 모임이라든지 본인을 위한 행사를 엄청나게 참고 기대하셨음이 느껴지긴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분기별로 가족여행도 가야 하고 명절 때는 얼마 멀지도 않은 시댁에서 꼭 3일은 자고 가게 만들어야 성이 풀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 카페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니까 차마 오라가라 하거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심하셨던 해외여행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어디 전주나 경주 같은데 지방으로 호캉스라도 가고 싶어 하셨던 건 역시 엄두도 못 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결국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터지셨는지 자기가 우울증이 왔네 어쩌네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청 앓는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답답하신 마음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지만 나름 칠순인데다가 내년에 있을 아버님 칠순까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분을 어디 사이좋게 여행은 못 보내드리더라도 적당히 기분은 내게 해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칠수는 환갑 때보다는 금액을 더 챙겨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기에 두 분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왜 그렇게 인심을 쓴 건지 당장 지원금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가게나 애들을 위해 쓰기도 바쁜데 왜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코로나로 저도 여러모로 우울하고 사람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그간 그렇게 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에 잠깐 무뎌져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무리해서 1,000만 원을 맞춰서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어디 저금을 하시든지 맛있는 걸 드시든지 갖고 싶으셨던 좋은 것들을 사실 수 있도록 용돈을 준비한 거였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본인도 놀라서는 뭘 그렇게 무리했냐며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돈이 있었냐고 묻는데 왠지 그 말도 또 어디 돈만 있으면 투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괜히 짜증스레 들렸어요. 아무튼 조용히 하고 그냥 이대로 과일 박스나 사서 두 분께 용돈을 드리고 오자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찾아갔고 거의 1년 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약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때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두 분 1년 차이로 칠순이시고 내년도 어찌 될지 모르니 같이 챙겨드린다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봉투를 받으셨고 아버님도 말없이 받으시더군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시길래 저도 참 좀 더 표현이라도 해주시지 이런 때 진짜 무뚝뚝하시네 싶더라고요. 그러고 잠깐 앉아있다가 씁쓸하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신 어머니의 표정에 엄청나게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대로 저한테 오시더니 봉투를 제 가슴팍에 확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아, 왜냐고? 왜냐고 물어봐도 뭘 착각하신 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이렇게 던져대는 게 어딨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주워서 혹시나 싶어 봤는데 제가 아침에 준비했던 500만 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길래 이러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저도 슬슬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머니는 글쎄 진짜 이대로 인연을 끝내도 모자란 말을 저한테 막 질러대시더라고요. 야, 뭐? 인당 500이라는 거야? 지금 장난하냐? 자그마치 칠순이야, 칠순. 칠순은 적어도 1000씩은 갖고 왔어야지. 500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지금 뭐 둘이 뭐 1년 차니까 같이 준다고? 야, 이 어른을 갖고 놀려? 와, 저 이때 진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아버님도 이때 어머니 눈치를 보시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다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지금 자기 아들은 재택근무한답시고 월급도 몇십 퍼센트 깎였고 저는 카페 장사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온갖 이벤트를 눈물겹게 하면서 본전보다 겨우 조금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체 이 노인네들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참다가 겨우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잘난 아들 맡겨두고 뭐 아들값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가당치도 않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 강도도 이 정도로 막대하면서 돈 내놔라 소리는 안 하겠네요. 제가 이쯤 말하니까 아버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어머니는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막 발을 탕탕 굴러대며 별 욕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여기 쓰기도 싫고 제 귀를 다 씻어버리고 싶은 질 낮은 욕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저는 가뜩이나 꼴보기 싫어서 몇 번이나 버리고 싶었던 남편을 그래도 데리고 산답시고 많이 참고 있다가 완전 폭발해버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어머니에게 밀어가며 잘난 아들 데리고 사시라고 아들값 안 낸다고 저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던졌던 어머니 봉투며 아버님께서 어머니 따라 다시 되돌려 놓으신 그 봉투며 싹 걷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뒤로 남편이 쫓아오던 말든가 저는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버렸죠. 사람이 진짜 분수겨운 요구를 해도 지금 모두가 다 처절하게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는 진짜 용감하다 못해 무식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그놈의 자기 아들 장사해 가면서 저 부려먹고 시집살이를 시켜대더니 아들이 돈 잃고 사고 칠 땐 또 모르쇠 하고 이제 좀 잠잠하다 싶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쌓인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디 저한테 감히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진짜 바짝 엎드려서 또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제발 엄마랑 아빠한테 나쁜 생각 갖지 말라고 용을 써대고 있는데요. 솔직히 상황 봐서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어머니는 꽃이 지니까 그제야 봄인 줄 아셨는지 뒤늦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뭐 자기가 요즘 우울증에 걸려서 그랬다느니 자기가 아무리 화 좀 냈다고 그걸 확 낚아채서 가는 너도 문제라며 또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는 진짜 상황이 한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 저도 온갖 도끼가 올라 아주 세게 받아쳤어요. 어머니 아들 도로 그 집으로 보내버리기 전에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칠순 선물로 돈 500이 아니라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받게 되는 시리즈 어떠신지 말이에요. 요 근래 연락은 당연히 없어요. 이거 적는 내내 몇 번이나 분이 안 풀려 숨을 몰아쉬었다가 다시 또 쓰고 또 멈췄다가 했는데요. 아, 저에게 정말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남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에라도 욕을 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살림답시고 그냥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